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제형사재판소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하마스 리더와 동등하게 체포하겠다는 위협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말할 것도 없는 충격이고 법과 세계 질서에 관한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미국은 두 이슈로 분열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한국까지 거론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수석검사의 네탄야후 기소 요청 이유는 가자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굶어 죽인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탄야후와 하마스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건 터무니없다면서 철회 요구를 했지만 체포 이유 자체가 그동안 바이든이 네탄야후에게 주장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한 가지 숫자는 가솔린 값이라고 무디스 분석가가 지적했습니다. 선거에 가까웠을 시점에 가솔린 값이 갤런당 3달러 정도면 바이든의 승리라는 예측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용 재판, 형사재판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변호팀을 안심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나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는 무혐의자나 형사범죄인으로서 선거 캠페인을 치르게 됩니다. 4월에는 처음으로 기금 모금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유명 배우의 음성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배우가 거절했는데도 배우의 음성과 거의 비슷한 음성을 만들어냈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저작권법 관련 뉴스입니다. 북한의 IT 근로자가 미국인으로 가장해 항공업체와 자동차 업체 등에서 원격 근무 일자리를 잡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으로 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도 눈에 띕니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틱톡을 금지한 것도 세계 언론이 전합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보면 북한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느끼면서 웃게 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예상했었던 일인데 그 예상했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날 때 원래 알고 있었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일은 여전히 충격입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동맹국의 지도자에게 체포해야지 된다는 영장 요청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세계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점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사법재판소죠. 형사재판소가 그 수석 검사가 벤자민 네탄야후를 하마스 리더들과 똑같이 체포해야지 된다.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그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한 이 내용은 어제 오후에 발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계 각 나라가 전부 입장이 있고요.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 그 형사재판소가 잘못됐다 하면서 사설을 쓰는데 사설이 원래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하고 중간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없습니다만 그러다가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여기는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가 체포해야지 된다고 하는 여기에 한국이 등장한다니까요.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검사입니다. 검사가 딱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재판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데 3명이 이 카림 칸 판사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이고 영국 왕의 법률 자문이기도 합니다. 하마스의 3명 지도자 한 사람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군사 전문가 또 한 사람은 외교적으로 세계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뭔가를 조율을 하는 사람 이 3사람들은 당연히 10월 7일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해서 살인, 강간 등등해서 이 사람들은 체포해야지 된다 하고 체포 영장 요청을 한 것이고 벤자민 네탄야후와 이스라엘의 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의도적으로 가자 주민을 굶어 죽인다. 여기는 이제 군사적인 여러 가지 것보다는요. 가자 주민을 의도적으로
굶어 죽인다 하는 이 같은 혐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상상은 했지만 완전히 그 충격이 뭐 상상 불가 충격입니다. 어떻게 가해자인 하마스 테러리스트 그룹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이스라엘의 총리를 동등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의 지도자를 이렇게 체포영장을 뭐 발부가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지 된다고 수석 검사가 요청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이런 때는 리비아의 카다피나 과거에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체포영장 발부하고 기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이스라엘 총리가 벤자민 네탄야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그 지도자인데 카다피라든가 아니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칸은 영국인 검사 칸은 아주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길게 썼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3명 뭐 야히야 시누아르, 모하메드 데이프 이런 사람들 이스마일 하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인하고 납치하고 했는가. 생존자들도 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가자 지구에서 기아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것을 전쟁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공급을 중단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아주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포위하겠다. 공개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이번에 이 검사는 이스라엘의 뭐 군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그 지역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전쟁 전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것을 전쟁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를 이제 체포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건 미국에서 법을 집행할 때도 똑같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그 혐의가 됐는데 그 혐의도 나중에 검사가 그 증명하기 쉬운 그런 것으로 하잖아요.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의사당 폭동 사건 자체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증하기 쉬운 그런 범죄로 이제 고소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같은 내용의 핵심은 국제법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결의입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 그룹 that's okay. 영국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보니까 그러면 하마스에도 적용을 하면 그 법을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되고 이 검사가 얘기하기는 보병에게도 지휘관, 민간 지도자 누구에게도 전쟁에도 전쟁법이 있는데 이건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지 되지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하마스에게만 적용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그 전쟁을 주도하는 지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으로 법에 적용을 하면은 그건 법을 붕괴하는 조건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의 틀에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하는 이 검사가 얘기하는 주장에 동의를 해야지 되고요. 그러면 형사재판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입된 국가가 124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러시아, 중국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진짜로 발부가 되면은 벤자민 네탄야후는 외교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영국이라든가 그런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 형사재판소 이 조약에 로마 그 스탠다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벤자민 네탄야후를 그 법정으로 넘겨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가입하지 않은 국가를 가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데 가입하는 국가 가면 체포될 수 그 국가에서 체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건 네탄야후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마스 지도자들에게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마스 지도자의 두 사람은 가자지구 어디엔가 숨어 있고 나오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뭐 카타르 같은 데서 만나서 하겠죠. 이거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된다는 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당장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딜레마죠.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를 똑같은 이유로 비난해 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칸 검사와 똑같은 이유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무기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요. 우선 벤자민 네탄야후의 반응부터 보면은, 벤자민 네탄야후도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네탄야후를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적이나 국민이나 깜짝 놀라면서 지금은 네탄야후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탄야후가 세계 언론에 영어를 쓸 때 영어 잘해요. 미국에서 뭐 대사관에서도 근무했고 공부도 했고 하니까 영어 잘하는데도 영어 잘 안 했는데, 영어를 쓸 때는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고 싶을 때죠. 영어로 역사적인 규모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 민족에게 최악의 공격을 한 그런 대량 학살 테러 조직인 하마스에 맞서서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칸 검사가 그 나치 독일 판사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야당 지도자들도 전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벤자민 네탄야후를 일단은 지지하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총리 중심으로 딱 지금 결집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처럼 서명국이 아니니까 네탄야후가 미국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딜레마인 거죠. 몇 개월 동안 바이든이 계속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벤자민 네탄야후에게, 그래 국가 방어는 좋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 죄 없는 주민들을 그렇게 굶어 죽이는 건 아니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구호 차량 들어가게 해야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네탄야후 옆에 딱 붙어서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마스와 벤자민 네탄야후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 같은 결정은 철회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이제 이달이 뭐 주이시 아메리칸 그 헤리티지의 문화 역사 유산의 달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가자 주민들 그 사망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대량 살상은 아니다. 또 분위기 조금 바꿔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주장이 바이든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최고의 그 동맹국을 이런 망신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으니까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주이신 국무장관, 굉장히 이번 일로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정말 그 국제사법재판소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이제 그 조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는 여러 가지 그 뭐 갈등도 있고 협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전쟁 범죄 이 혐의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런 걸 조사했다고 해서 형사재판소 자체를 제재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 관련자들을 미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같은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그 제재는 해제해줬는데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뭐 수천 명을 지금 납치해 갔잖아요. 러시아로 해서 러시아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를 체포해야지 돼 하니까 또 입장이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도 있고, 선거철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내뿜어주는 돈과 여러 가지 영향력, 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지가 지금으로선 이스라엘 내부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은 벤자민 네탄야후 쪽으로 딱 붙어 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거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보국 관계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했었던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 검사가 벤자민 네탄야후를 체포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한 것이 카림 칸 그 검사가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자체의 정보국에서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하면서 전쟁을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해온 이스라엘의 정보부 내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뭐 전쟁 을 치르고 있는 장관들 가운데서 가자 지구를 완전하게 포위하라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했다. 전기도 끊고 식량도 끊고 연료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폐쇄됐다. 이스라엘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휴먼 애니멀이라고. 휴먼이 아니라 애니멀이라고. 또 때로는 휴먼 애니멀, 인간 동물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가자 사람들은. 동물처럼 대우해야지 된다라고 본인들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주요 인권단체인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지 모르겠네요. B'Tselem 뭐 미국식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급속히 쇠퇴하고 나락으로까지 빠지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이 체포해야지 된다는 검사의 주장이 맞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폭력을 하고 살상, 파괴, 굶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거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미국에서의 또 이 국제 형사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진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제법,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눈을 감아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국제 형사재판소가 할 일을 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요.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공화당이 이런 법을 당연히 만들겠죠. 국제형사재판소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국제형사사법재판소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들면 민주당 가운데서도 찬성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표적이 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니 미국이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에 그런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주 가깝죠. 돈과 관련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 가깝습니다. 돈과 관련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관련되는 매체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제법 긴 내용의 길이의 사설인데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았다. 하마스의 짧은 승리를 준다. 이건 역사책에 대한 훼손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호품을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마스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전달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거지 이스라엘처럼 전쟁법을 지키면서 구호품을 보내려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호하려고 애쓴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역사상 어느 군대보다 이스라엘 군대는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팔레스타인 주민 살해한 숫자를 보면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예산이 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에서 많이 주는데 이런 나라에서 국제 그 사법재판소에 기금을 주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그 기금을 주면서 국제 형사 이 재판 그 기관에 돈을 주는 나라가 미군을 유치하거나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할 수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나라에 한국 같은 나라가 기금을 주지 말아야지 된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불똥이 이렇게까지 튈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불허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많은
그 힘 있는 그 파워 있는 언론 매체나 정치인들의 행동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이 AP통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뉴스를 쫙 배포하는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연합뉴스와 비슷한 거예요. 프린트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지구에서 이 AP통신 기자들의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요즘은 AP통신이 프린트지만 생중계 같은 것도 하잖아요. 생중계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알자지라를 그런 게 아니라 알자지라는 벌써 지난번에 했고 미국의 AP통신조차도 완전히 장비를 압수하고 라이브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는 두둑한 언론과 두둑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는 미국 내부만 갈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은 뭉쳤지만 나중에 갈라질 수 있고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미국과 지금 입장을 같이 하지만 또 같은 유럽이라도 벨기에라든가 프랑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옳게 일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전에는 미국이 맨 앞줄에 서요. 그러면 초로로로로로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잠시 뒤에 이와는 다른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브리핑해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사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미국의 이제 주요 신문들의 일면을 조금 보시겠는데요. 당연히 지금 현재 방송의 탑 뉴스인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있고 이란 그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사망, 그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내용들이 공통적인 탑 뉴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끼워 넣기죠. 다만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건데요. 우선 가장 그 차이점이 많았던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제도 진행이 됐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신문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도하느냐를 보시겠거든요. 자, 먼저 그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트럼프의 재판에서 코트 법정 안에서의 뭔가 무질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판사가 트럼프 변호인 측의 증인을 마구 꾸짖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꾸짖었냐면 기자들을 나가라고 하고요. 배심원들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이 꾸짖음을 받은 사람 증언 등등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왜 이 꾸짖게 됐느냐면은 이 사람이 변호사거든요. 무슨 아주 잘 알려졌었던 변호사인데 아무튼 그 변호사가 전에는 지금 이 그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13만 달러를 줬다라고 증언을 하는 그러므로 이거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검찰 측의 그 논지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이클 코엔의 변호사이기도 했었던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쪽에 이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뭐 한숨을 쉬고 뭐 판사를 뭐 판사의 표현에 따르면 뭐 눈을 돌리면서 본다던가요. 뭐 이러고 뭐 그런 그 표정들 있잖아요. 법정에서 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그럴 걸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판사가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만이 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지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증인석에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하니까 판사가 나중에는 참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한테 여기 나만이 그것을 할 권리가 있는 거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무나 이제 판사에게 반항적이어서 그 전에 몇 번 주의를 줬죠. 주의를 줬는데도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뉴욕타임스는 일면 아래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5주일 동안은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그 섹스, 뭐 돈, 드라마틱한 이런 묘사를 했는데 어제가 이제 그 거의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볼거리가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뉴욕 데일리 뉴스나 뉴욕 포스트는 어느 걸 보도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뉴욕 데일리 뉴스 타블로이드잖아요. 일면에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판사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큰 글씨로 씁니다.
이 판사의 약간 그 권위주의적이야 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쓰고, 그리고 뉴욕 포스트는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루퍼트 머덕이에요. 마이클 코헨을 크게 그려놓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절도범, 그리고 마이클 코헨이 실제로 트럼프 재단에서 뭔가 그 변호사로 일할 때 돈을 약간 슬쩍했다 하는,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슬쩍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블로이드 신문과 이 정규적인 정상적인 신문과의 차이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대체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눈을 감고 이번엔 졸았다가 아니라 아예 잠을 잤대요. 잠을 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저렇게 좋을 수가 있어. 법정에서 저 중요한 재판에서 저거 봐. 저 사람도 나이가 문제가 있어. 뭐 말을 하다가 뭐 30초쯤 가만히 있질 않나.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음악이 나와서 쉬었다고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예 잠을 자도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그 연휴 지나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줬다, 입막음용으로 잠자고 13만 달러.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건 형사 범죄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 3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면은 누구나 다 범죄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헌법을 만들고 할 때는 범법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을 없애고 자격을 많은 사람에게 넓혀주기 위해서 35세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을 했겠죠.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받으면 이제 그 범죄인으로서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 거고, 무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날개를 다는 거죠. 내 말이 다 맞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이제 날짜가 잡히지 않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그거 다 할 필요 없어. 이거 봐.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선거 자금을 많이 거뒀다는 거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캐시 가지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었던 신문 일면이고요. 그리고는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역시 제일 중요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란 대통령 그 이브라임 라이시 이제 그 숨진 거, 그것을 어제 자세히 보도했으니까 더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전하면서 보통 신문이 뉴욕타임즈가 딱 가운데 사진이 있고 왼편에도 하나 기사가 중요한 게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도 맨 위에 있어서 오른편에 이제 주로 더 중요한 것을 실는데, 오늘은 왼편에 하나 컬럼을 빼고 아예 오른편에 2개 컬럼을 했는데 2개가 같은 이슈입니다. 이 이슈.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그렇게 다뤘겠어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보더라도 이 비행기가, 이란 대통령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미국이 만든 건데 1960년대 캐나다 군인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하고요. 60년대면 그게 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쓰는 건 아니고 그 전쟁에서 쓰는 그 기술로 민간 비행기로 만들어서 타는데, 이란의 경우는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새로운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업데이트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제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 뉴욕타임스 컬럼 2개나 해서 이제 실어놨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도 역시 그 이란에 대한 것, 그 이란의 많은 사람들, 보통 이제 지도자가 숨지면 왜 여성들이 더 많이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이란의 그 전통적인 그런 복장 가리고 하는 것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란 대통령이 워낙에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호메네이 지금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서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후계자가 된 것은 이 하메네이의 경우는
본인의 적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수가 될 만한 사람 다 추려내고 수백 명을 추려내고 이 사람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여성들이 나와서 뭐 울고불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답게 그 연방 그 기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교체한다. 뭐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둘째 아들을 본인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성직자면서도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인이 살아생전 권력에 있는 동안 85세의 하메네이가 나에게 도전은 하지 않으면서 나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라이시라는 대통령을 뒀다가, 근데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부의 암살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워낙에 이 라이시 대통령이 적도 많았지만 너무너무 보수적이어서 온건한 사람들 다 쳐내고, 검사 일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교수형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하메네이의 눈에 들었지만, 근데 하메네이가 둘째 아들 이렇게 보니까 괜찮으니까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하기 위해서 이 라이시를 그렇게 악천후이기는 했지만 제거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USA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이란 대통령이 아주 그 블러디한 그런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고 한 것을 탑뉴스로 다뤘고요. 그리고 USA 투데이는 실용 뉴스를 많이 다루는 만큼 왼편 아래에 보면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덴탈 케어, 이 치과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오바마 케어로 치과 덴탈 케어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하고 싶다 해서 노력한다 이기 때문에 결정이 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도는 안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윤곽이 잡히고 결정이 되면 제가 당연히 보도를 해드리겠죠. 그리고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면에는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내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마리화나 카페안을 승인을 했다. 암스테르담은 1970년대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뭐 가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카페 뭐 이런 그 공연 문화 같은 것이 다 마리화나와 연결이 돼서.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없는데, 전체적으로 하원에서 49대 4로 통과가 돼서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요, 상원에서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이고 진보적이긴 하지만 이걸 통과시킬 리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핸드 스모킹, 2차적으로 스모킹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 이걸 캘리포니아주에선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직장 내 금연 정책이 미국의 어느 주보다도 빨리 시행됐던 곳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리화나도 마찬가지다 해서 지금 주지사의 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리화나가 다른 소매업소와 비유를 할 때는 세금도 많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마리화나 그 자체만 파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자체는 이제 마리화나를 배급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피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도 하고 무슨 뭐 음료수도 준비하고, 이 경우는 뭐 알코올은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음악도 있고 공연도 하고, 그걸 로컬에게 맡기자. 이게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현재 법은 소비자가 카나비, 마리화나를 거기서 피울 수는 있지만 마리화나 이외의 상품은 안 되는 겁니다. 커피, 음악, 무슨 공연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도 안 되고.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합법이 된 데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수입을 늘려야지 된다. 그리고 어차피 안 해도 블랙마켓이 있다. 이런 게 주장이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 같은 데서는 이게 다 뭔가가 다 이 뭐 마리화나가 뭐 계속 해도 중독성이 없다고 하지만 좋기야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는데 뭐 이런 등등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만큼은 왔다는 겁니다. 마리화나에 대해서. 의료용에서
기호용으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가솔린 값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숫자는 3이냐 4냐. 가솔린 값에 대해서 무디스의 분석가가 지적을 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왔을 시점에 점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갤런당 3달러 정도면 바이든의 승리다 하는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무디스의 어느 분이라고 제가 이름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지 되죠. 굉장히 유명한 마크 젠디 이분이 얘기하기를 낙태도 아니고 이민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다. 낙태는 민주당에서, 이민은 공화당에서 좋아하고 기후변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그것도 다 아니고 현재 갤런당 전국 평균입니다. 3달러 59센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3달러 59센트는 팬데믹 이전에 2달러 그 정도 됐을 때와 2달러 조금 안 됐었죠. 전국 평균은 캘리포니아는 그거보다 비쌌지만 그리고 또 아주 비쌌을 때는 5달러가 넘었잖아요. 전국 평균. 그것의 중간 정도가 되나요? 3달러 59센트.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에 정치, 경제 요소, 특히 이제 이게 그 격전지를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3달러면 바이든이고 4달러면 트럼프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솔린 값은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예산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작습니다. 10%도 안 돼요. 5%도 안 되고 4% 정도 되지만 굉장히 변동이 높고요. 그리고 운전은 해야지 되고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운전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넣는 사람도 있고 2번 넣는 사람도 있고 정규적으로 계속 그 돈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가솔린 값이 오르면 다른 것도 오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있는 거고 일단 가솔린 값 비싸면 기분이 나쁘대요. 연준 내의 이자율 인하 같은 것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의 환경도 있어서 중국 경제의 힘 얼마나 많이 중국이 오일을 요구하는가, 러시아 제재의 그 효율성 같은 것,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성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지 이거 몇 주일 있으면 회의하잖아요. 이거 바이든을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등등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오일 그 시추를 금지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미국이 지난해 놀랍게도 무슨 하루에 1,300만 배럴의 오일을 생산해서 100만 배럴씩 더해서 세계 최고의 오일 생산국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요즘 미국 내에서는 오일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3달러면 바이든, 4달러면 트럼프 당선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였죠. 제가 잘못 읽었었던 거. 챗 GPT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챗 4o 이게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2번이나 올랐던 여자 배우잖아요. 이 여자 배우가 2013년도에 헐가 2013년이군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비서 아주 매력적인 이걸 나오는데 이 챗 GPT의 그 4o의 스카이라는 음성 서비스가 바로 이 스칼렛 요한슨과 거의 비슷한 음성을 써서 스칼렛 요한슨이 난리가 났어요. 원래 이 그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너무 이 목소리를 좋아해서 2번이나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슨이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는데 본인의 목소리와 거의 똑같아서 너무 놀랬고 너무 화가 났고 막 변호사가 편지도 보냈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저작권에 대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아니 그런 큰 회사가 그렇게 쓸 수가 있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뉴욕타임스가 12월 달에 고소하고 하는 게 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젠 프린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딥페이크라는 것이 내가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회사가 이 여배우의 음성과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의 접근 방식을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 초상권,
정체성까지도 이게 이제 도용 문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던 뉴스와 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이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의 뭐 IT 전문가들이 미국 사람으로 가장해서 원격 근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원격 근무로 일자리를 잡아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받겠죠. 그 돈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그런 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방 검사가 뭐 애리조나 여성과 4명을 지난주에 기소했었던 뉴스도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과 관련 있는 사람을 하이어하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미국 그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서 한 300군데 정도 회사에 이렇게 그 북한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뭐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뭐 실리콘밸리의 테크 회사도 있고 60명 이상이 미국인으로 완전히 그 위장을 해서 일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 사람들은 북한의 군수품 부서에서 일하는 탄도미사일 생산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건 이제 국무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한 뭐 680만 달러 정도 받아갔다 하는데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를 피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캐나다도 있고 유럽도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으로 파견된 어떠한 북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위장을 해서요.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 뭐 빈 넘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바꿔서 그 위치, 본인이 있는 위치 같은 것도 다 위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딥페이크, 내 목소리, 내 얼굴, 모든 내가 만든 텍스트 같은 것을 위장하는 것에서 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참 인공지능 도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이 북한 사람인데 본인이 이력서를 만들었는데 아마존과 메타에서 일했다. 이걸 아주 정교하게 말해서요. 그래서 뭐 다 그냥 깜빡 속는 거죠. 한 가지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지연이 있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건 이제 또 북한이 극복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 인터넷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 모두 보도하는 건데 틱톡에 30초짜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은 우리의 아버지 하면서 공장에서 어디서 길에서 남녀노소들이 막 그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틱톡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해서 4월 달에 공개됐는데 무척 인기래요. 이걸 금지한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틱톡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이게 국가정보원의 요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북한은 저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